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언제 있었나?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공부, 대학, 취업, 결혼, 육아, 승진, 집 마련, 노후 준비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러다 은퇴가 다가오면 갑자기 멈춰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어색하고 두려워서 다들 뭔가를 또 하려 든다. 자격증, 재취업, 알바, 봉사, 사업, 여행, 공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62세의 공기업에서 퇴직한 김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말한다. 은퇴하고 나서 1년간 아무것도 안 했어. 처음에는 괴로웠지. 이래도 되나? 싶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으면 스스로가 초라해 보였어. 근데 3개월, 6개월, 9개월 지나면서 깨달았어. 내 몸도 마음도 그냥 쉬라고 말하더라. 김 선배는 퇴직 후 아침 10시에 일어나고 TV 예능을 보면서 혼자 웃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마트에 들러 천천히 장 보고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후엔 낮잠을 잤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몸에 군살도 빠지고 만성 피로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이제 뭘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고 한다. 그전엔 하고 싶다는 마음조차 없었는데 말이다. 내가 만난 두 번째 사례는 59세에 은퇴한 이 과장이다. 그는 은퇴 직후 곧장 커피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해서였다. 아침 7시에 일어나 학원 가고 저녁에는 커피 이론 시험 공부하고 주말엔 라떼 아트 연습을 했다. 그렇게 6개월을 달렸는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힘들어 보여. 그때 깨달았다 한다. 내가 아직 회복이 안 됐구나. 결국 그는 학원을 그만두고 한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졌다. 아무것도 안 하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이야기다. 65세까지 일하다 퇴직한 박 부장. 그는 은퇴하자마자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했다. 쉬는 게 두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4개월 만에 허리 디스크가 재발했고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깊이 반성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안달이 났을까? 누가 나한테 당장 돈 벌라고 재촉한 것도 아니었는데. 퇴원 후 그는 6개월간 집에서 요가를 하고 산책을 하고 친구와 국밥을 먹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듯한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건강도 마음도 훨씬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답이었을까?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인간에게는 회복 탄력 성리 질리언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쉬는 시간 속에서 자라난다고. 달리는 동안에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특히 3040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몸과 마음이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심리적 배터리 충전 기간이라고 부른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무언가 해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건 사회가 우리에게 각인시킨 프레임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다.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은퇴 직후 6개월 1년은 생산성이나 자기계발보다 멍 때리고 누워있고 걷는 시간에 집중하라고. 실제로 서울대 노년학 연구팀에 따르면 은퇴 후 첫 1년간 무리하게 재취업이나 창업을 시도한 사람의 32%가 2년 내 건강 문제로 다시 일을 그만두게 됐다고 한다. 반면 첫 1년을 온전히 휴식과 재정비에 사용한 사람은 5년 내 재취업 유지율이 1.8배 높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몸과 마음의 회복 없이는 어떤 일도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진짜 완전 무상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첫째, 잠자는 시간을 제한하지 말라. 30년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던 몸에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권리를 줘라. 처음엔 10시간도 자게 될 것이다. 그게 몸이 원하는 회복이다. 둘째, 계획 없는 산책을 하라. 목적 없이 걷는 것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심리적 안정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 셋째, 가벼운 집안일을 하라. 설거지, 청소기 돌리기, 창틀 닦기 같은 반복적인 활동은 명상과 같은 효과를 준다.
생산적이지 않다고 무시하지 말라. 이는 우리의 일상 리듬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행동이다. 넷째,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을 즐겨라. 라디오를 틀고 천천히 씹으며 식탁에 앉아 있는 것. 이 단순함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만약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저히 불안하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은 충전의 계좌를 채우는 중이라고. 돈도 그렇지만 마음도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쓸 수 있다. 남은 인생 3040년을 생각해보면 첫 1년쯤은 충분히 온전히 나에게 써도 된다. 마지막으로 내 친구의 말을 전한다. 은퇴하고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이 있더라. 그날은 그냥 안 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 날이 기대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무너질까 봐 걱정하지 말자.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텨온 사람들이다. 이제는 조금 무너져도 된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제대로 숨 쉬는 거니까.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담아 설명해 드릴게요.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한 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단계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초기 비활동기의 중요성. 몸과 마음의 휴식이 우선이다. 은퇴 직후 6개월에서 1년가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빈둥대는 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는 휴식기로 봐야 합니다. 그간 수십 년간 반복해온 생활 패턴과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관찰하며 진짜 나를 다시 찾는 시기죠. 미국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은퇴 직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가까이 스트레스 관련 질환 발병률이 낮고 우울증 완화에도 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즉, 이 시기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시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실생활에서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몰라서 조급해하거나 무작정 일상을 채우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구체적 실천법과 사례.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 아무것도 안 한다고 무작정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오히려 몸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권장하는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되 일정 시간 내에 잠들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89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저녁 10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걸 목표로 하면 좋아요. 이때 중요한 건 강제로 깨우거나 자려 하지 말고 몸이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만약 10시간 자고 싶으면 10시간 자도 됩니다. 단, 너무 낮잠이 길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30분 이내가 가장 적당해요. 둘째, 목적 없는 산책 습관 들이기.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김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크게 줄여준다고 합니다. 단, 운동을 목표로 하지 말고 그냥 걷는 행위 자체를 즐기라는 거예요. 가령 집 주변 공원이나 골목길을 느긋하게 산책하며 스마트폰 알림도 꺼두고 머릿속을 비우고 걷는 겁니다. 이 과정은 매일 아침 40분 산책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하더군요. 스트레스 수치도 실제로 20% 가까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셋째, 가벼운 집안일과 취미활동 시도. 심리학자들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신체 활동이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설거지, 빨래 개기, 식물 가꾸기, 간단한 요리 같은 일을 하면 심리 안정에 큰 도움이 돼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완성하려고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꼭 청소를 다 끝내야지가 아니라 조금씩 해도 괜찮다는 마인드가 중요해요. 김 선배는 은퇴 후 집 앞 화분을 돌보는 걸 시작했는데 처음엔 잘해야 한다고 스트레스였지만 곧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즐겁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넷째, 사회적 교류 유지와 점진적 활동 전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고립감이나 우울감이 올 수 있으니 주 12회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만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 부장은 은퇴 후 6개월간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매주 한 번은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이것이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됐죠. 그 후 점차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 가벼운 봉사활동이나 취미 동호회에 천천히 참여해도 됩니다. 갑자기 과한 활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3. 은퇴 준비 단계에서 미리 비활동기 계획하기.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건 은퇴 후 갑자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은퇴 전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12년 전부터 쉼과 회복을 미리 경험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주말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거나 짧은 휴가를 자주 내서 멈추는 감각을 익히는 거죠. 이는 은퇴 후 조급함이나 무기력에 빠지는 걸 예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쉼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첫 1년 동안은 수입이 없거나 줄어드니 충분한 비상금과 연금, 투자 수익 등으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4. 주의사항과 팁.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은퇴하면 뭔가 해야 한다는 사회적 프레임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주변 눈치를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자신만의 회복기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계발 경계하기. 은퇴 후 공부, 창업, 재취업은 좋은 목표지만 너무 빨리 시작하면 실패 확률과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몸과 마음의 회복에 집중하세요. 건강 상태 점검하기. 무리한 활동은 오히려 건강 악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퇴직 직후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감정 일기 쓰기 추천. 하루에 5분이라도 오늘 느낀 감정을 기록하는 건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이 복잡하거나 불안할 때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5. 마치며. 결국 은퇴 후 첫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진다는 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위한 충분한 준비 기간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이해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면 이후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합니다. 김 선배, 이 과장, 박 부장의 사례처럼 쉬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우는 방법은 각자 다르지만 공통된 핵심은 내 몸과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여정을 충분히 응원합니다.